안녕하세요. 길령명입니다. 6강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디자인 용역업 자영업자 B씨 매달 고정거래처에서 용역비를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만 투입하는 노동력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 연장과 신규 프로젝트 진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풀어볼까요? 이분한테 일가는 화기운인 정화가 되겠네요. 그럼 요건 이제 재물인 재성이 되겠죠. 재성. 예,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예요? 이분한텐 뭐 문제라기보다는 여하간 여기 사화가 생략되어 있어요. 예, 숨어 있다는 거예요. 허자. 사유축 뭐예요? 금국이에요. 금국. 예, 세 개가 합해서 방합이랑 방합 삼합 삼합이죠. 삼합. 예, 서로 기운이 다른 기운. 축토와 유금과 사화가 만나서 금국을 이루는데 삼합은 삼합은 아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반합이죠. 합으로 하여간 묶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수가 뭐가 될까요? 이분할 땐 자수가 예, 관이 되겠죠. 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묶여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오, 오화를 부른다 그래요. 또 오화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젊은 날 본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뭔가 좀 뭐 씩씩하고 나름 자기 성격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 기질도 좀 있어요. 근데 관이 두 개예요. 예, 자라날 때 약간 뺀질뺀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가 이렇게 양옆으로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 여기 너무 강하죠? 30대까지. 그러니까 남 눈치 보고 약간 뺀질대는 뭔가 숙제 다 했나 싶었는데 답지를 다 베꼈다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이 축토 식신과 유금 편제의 유축합을 이루어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즉각 현금화하는 유통 용역형 재물체계 형성 맞죠? 이것도 보면 본인이 이게 식상이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 같은 거 맞죠. 뭐 용역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주고 그래요. 그때 일하고 그때 받고 물론 이제 또 한 달 뒤에 받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요분이 하는 일은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고장 났어요. 그리고 어디 화장실 고치러 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일당 뭐 한 20만 원 받고 그런 일을 주로 하는 형국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정적으로는 운영을 해야 합인데 근데 투입하는 노동력에 비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재성합은 자금이 수중에서 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안정장치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형 수입보다는 안정적 수입에 머물게 하여 답답함을 준다. 늘 반복하고 있죠. 세운의 묘목이 묘유충을 일으키며 요거는 이제 개묘년일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개묘년. 만약에 이제 개묘년이 이렇게 들어와요. 묘가 여기 이렇게 돌아오다가 얘랑 부딪히죠. 묘유충. 근데 이 묘가 약해서 유금에 의해서 얘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하여간 묘가 와서 묘유충이 나면 요 답답하게 묶여있던 게 풀려요. 그럼 요때 이제 겨울 한 10월부터 시작해서는 돈벌이가 좀 더 괜찮은 거예요. 답답함이 풀리는 거죠. 근데 만약 이분이 50대인데 결혼을 하셨겠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다? 그러면 와이프가 집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와이프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물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재물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갑자기 로또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로또 사도 괜찮아요. 요런 시기에.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일이 좀 더 늘어나서 한 700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에만 운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분이 조금 더 사업을 넓히겠다? 그럼 이런 시기 때 해야죠.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 사업을. 그럼 보세요. 사업을 내가 넓혀갖고 월 한 700만 원 벌게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500으로 또 줄겠어요? 넓혀놨잖아요. 규모를 넓혔잖아. 그럼 또 700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명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요런 때 뭔가 재성이 자유로워져서 나한테 재성 기운과 관련된 것이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다.
그러면 내가 장사를 조금 넓히거나 뭔가 사업을 규모를 넓힌다? 그럼 요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뭐죠? 운전을 해요, 배를 갖다가. 그런데 바람의 방향과 맞추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밀고 나가는 힘 50, 바람이 밀어주는 힘 30. 그럼 80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세운의 묘목이 묘유충을 일으키면 묶여있던 재성합이 풀리면서 자금과 사업의 기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요럴 때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럴 때 주식에다가 뭐 몰빵 안 돼요. 망해요. 확률이 적다 그 얘기예요. 좀 제발 조금 보편 타당성에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출의 유연성이 확보되므로 추진적인 사업을 계속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이런 분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봄에 와서 봄에 뭐 일 벌리려고 그래. 봄에 하면 안 돼요. 요때는 준비 잘 하시고요. 가을 지나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명리 상담 강론요. 자, 50대 전문직 여성 CC. 남편의 지방 발령과 사업장 이전으로 각거, 그러니까 저기 뭐지? 별거 애매한데? 하여간 주말집으로 각자 생활한다 이 뜻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작은 일로 마찰이 잦아요. 근데 50대 정도 되면 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주로 맨날 싸우지 않나? 하여간 떨어져 지내면 관계가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50대쯤 되면 서로가 그냥 각각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새로운 학문과 자격증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분 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일단 봅시다. 지금 중화적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목기운 하나 있고요. 토기운 있어요. 수기운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 자체가 잘 돼 있는 건 아니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2개가 있어요. 2개. 미토가. 그럼 미토가 금기운한테 뭐죠? 잘 몰라요? 모르면 적으시면 돼요. 목화토 금수. 목화토 금수. 그러면 이분한테 목기운은 뭐예요? 금일간이니까 목기운은 아니 목기운이란다. 토기운은 인성이네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엄마 쪽 관련해서 약간의 뭐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자기 공부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석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학사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하여간 공부나 자격증 쪽에서도 약간의 인생에 애로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 2개 이상이면 다자. 많아서 좋을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다른 반대 기운을 몰고 와요. 축토를. 뭐 헛장가 뭐 도충인가 하여간 용어, 전문 용어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여하간 인성 2개. 그 다음에 여기 목의 기운은 뭐지요? 금한테 재성이네. 재성. 그러니까 잘할 때 조상들이 돈이 좀 있었던 분일 수 있고, 잘할 때 돈 때문에 공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또 여기가 묶여있네요. 여기가 해수가 사이에 있죠. 해묘미 목국. 목국으로 이게 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때 50대잖아요. 그럼 50대 그 시절을 생각해봐요. 청년 시절을. 그러면 1980년대쯤일 것 같은데 1990년대 초? 90년대 초쯤 되겠네요. 그럼 이분은 공부를 잘해. 그럼 예를 들어 거기 뭐죠? 경상도라고 그러면 경상도에는 경북대 있고, 뭐 부산 경남에는 부산대가 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 나 서울로 갈 수 있었어. 막 예를 들어 뭐 연대 고대도 갈 수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막 반대하는 거지. 너 서울 가면 저기 뭐야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너 등록금 안 줄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 시절엔 되게 고리타분하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뭐 고려대 갈 수 있었는데 경북대나 부산대에 묶여버리는 거야. 대학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답답함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부도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여자애가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독서실 같은 데 가지 말고 뭐 9시 전까지 오라는 둥? 뭐 이런 아버지였을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어디 자리 있어요? 조상 자리 앉았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꼰대고 조금 사고방식이 더 옛날, 응? 이분의 연세보다도 더 조선시대 스타일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사주만 가지고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공부할 때. 그러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하셨죠? 이러고. 여하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인성이 어쨌거나 과다긴 해요. 과다긴 해도 뭔가 이게 딱 부러지게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 100만큼의 도움이 되는 건데 원래 하나만 있으면. 근데 그냥 인생이 한 5, 60 되는 거죠.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또 공부하는 거예요. 50대에 자격증 공부, 새로운 학문 공부. 물론 50대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요쯤 살고 있는 거예요. 말년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래도 사주원국의 이 기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마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석사 박사 떠서 남보란 듯이, 여기서 남보란 듯이는 객관적으로 막 해서 교수 자리에 가고 그럴 확률은 적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관이 있나요? 관이 이분한테는 금기운이니까 관이 뭐예요? 화가 관이에요. 어머 근데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으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그닥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의 배우자궁인 일지에 미토 인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남편 자리인데 남편이 없어요. 여기가 화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화기운이 없고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아버지도 그렇지만 자라날 때 엄마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남편 자리에 남편이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내 인생에 많은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아니라 인성이 들어앉아 있어 남편과의 밀착도가 낮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있으면 맨날 왜냐하면 여기가 인성 엄마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에 긍정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부정적인 게 뭐예요? 엄마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하겠지 남편이.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게 좋은 거죠. 시지 자수 여기 수기운은 뭔가요? 이분한테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이니까 이분이 일은 많겠다. 일은 일은 거기다가 이 식상이 하늘에 또 딱 이렇게 기운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무토도 이렇게 기운을 제대로 받고 있네요. 두 개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식상도 잘 되어 있으니까 자식은 되게 잘 됐겠네. 왜냐면 자식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으니까요. 시지 자수와 미토에 자미해 이런 거 안 봅니다. 이거 이론이 잘못됐어. 그냥 시공간적 분리 요거까지 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과다한 인성은 생각과 고민을 늘리지만 전문 학문과 자기계발로 승화할 때 사주 전체의 중화를 이루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이렇게 넓혀놓으면 안 돼요. 한 가지 딱 잡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분한테는 이야기해야 돼요. 워낙에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분 같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잘 집중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궁에 이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자리하면 배우자 궁에 인성 요 미토 인성이 자리하면 관계보다 이제 본인이 학문, 생각, 자기 세계가 우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배우자 자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일간 자리인데 여기가 나가 있고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성분이 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리두기는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거리두고 사는 건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원국 구조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조금 대면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그 정도 만나는 게 최고로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마무리 멘트 갈게요. 지장간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육친과 사건의 이제 어떤 현실적 뿌리가 되고요. 식상은 표현과 본능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의 식상끼리의 합은 은밀한 애정작동을 읽는 단서가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자세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지금 배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합은 늘 말씀드리지만 묶여서 답답하지만 안전함은 안전범퍼 역할을 해준다 했고요.
충은 묶인 재물과 활동성을 풀어 유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뭐 중화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15분 지나가는데 하여간 제가 요번에 이제 하나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봤어요. 23살 여성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분 걸 봤는데 뭐였냐면요. 제가 합의 위력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23세 여성이었어요. 예, 집안이 되게 복잡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일간자리,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요 자리가 자수, 예, 여기가 자수였고요. 여기가 신, 여기가 진이었어요. 진. 그리고 여기가 신, 예, 신금. 그래서 신자진 합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럼 23세면 어디겠어요? 요쪽 살겠죠. 요쪽. 여기 살고 있으니까 바빠야. 떠돌이 인생 살더라고. 여기저기 집 나와갖고, 예, 집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집 나와서. 그러면 23세 여자애가 대학은 졸업했는데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수기운이 강하잖아요. 신자진 합수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기운이에요. 여기도 수기운이었고, 여기도 수기운이었고, 여기도 수기운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잘못하면 무당돼요.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심하면 자살까지도 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자살 시도를 3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3번. 자살 시도를 3번 했는데 짜증나게 죽질 않더래. 한 번은 자살했더니 언니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언니가 살기고, 뭐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와서 살리고. 그래서 에이 짜증나서 그냥 차라리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왜 그래요? 얘가 신자진 합수로 묶여있잖아요. 삼합으로 단단하게. 합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죽질 않은 거야. 이렇게 명리라는 게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주 자체는 그럭저럭 괜찮아서 열심히 잘 살으라고 그랬어요. 특히 인성, 인성이 잘 발달된 듯 싶어서 대운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30대 때쯤 대운으로 인성이 들어오길래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고 뭐 해라 했는데, 하여간 상담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이 사주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잘 풀고 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쌍둥이 언니를 한 10몇 년 전에 MBC에서인가 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깐난쟁이일 때 입양을 갔던 언니는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돼 있었고, 동생은 무당이 돼 있었어요. 무당. 이 차이가 뭐예요? 남들이 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뭐 쌍둥이라며 무슨 놈의 안 맞아. 똑같은 비슷한 삶. 이거 근데 우리가 명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삶이에요. 이거 거의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간 친구는 부모님도 뭔가 많이 배웠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니까 상담 심리학을 간 거고, 한국에 남았던 동생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당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기운, 쓰는 에너지 기운은 둘 다 상담 심리학 교수나 무당하는 거는 비슷한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입장에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경제적 뒷받침을 갖고 사느냐가 크게 결정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23세 여성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배우고 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자꾸 물어봐서 임상 데이터를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열에 한 7, 8은 맞아요. 그리고 한둘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됐거나 우리 이론이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땐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아보면 한 8, 90%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여하간 오늘 6강 수업 이 두 번째 수업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